자, 우선 11장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저희는 지금 다음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운영체제의 종류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960년대 벨 연구소가 MIT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함께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래요. 자, 사실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는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한데 뒤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이고요.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는 친구예요. 얘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부분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식성이 높고 장치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으며 얘는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을 지원하는 이 친구, 이 운영체제 뭐죠? 유닉스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유닉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커널 위에서 동작을 하며 이제 자바와 코틀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등 휴대용 장치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운영체제를 쓰시오입니다. 자, 얘 스마트폰 같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친구. 자, 얘 뭐예요? 구글사에서 개발한 리눅스 커널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 얘 지금 안드로이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도 됐고 영어로 안드로이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 자, 다음 순서대로 이제 페이지 참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FIFO 뭐예요? 선입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친구가 가장 먼저 이제 나간다라는 거,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4개의 페이지를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4개의 칸이 있게 되는 건 거고, 자, 첫 번째 봤더니 어때요? 1 없죠.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1 들어가주고, 자, 2 봤더니 2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고 2 넣어주고, 자, 그 다음 봤더니 3도 지금 없네요. 부재 발생하고 넣어주고, 자, 1 봤더니 어때요? 1 있어요. 그래서 따로 부재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 봤더니 얘도 이미 있네요.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 봤더니 어때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고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를 바꿔야 하는데 얘는 뭐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건 거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갔던 친구 1이네요. 자, 그러니까 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때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오래된 친구 2가 이제 바뀌어야겠죠. 자, 그래서 부재 발생하고 5, 1, 3, 4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페이지 결함 발생 몇 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번 발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얘는 똑같이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앞에와 다르게 선입선출이 아니라 어떤 걸 사용을 하겠다? LRU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하겠대요. 얘 뭐였어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얘도 역시 4개의 빈칸이 있게 될 거고, 자, 첫 번째 1 없죠. 부재 발생하고 1 넣어주고요. 그 다음 2도 없어요. 부재 발생하고 2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3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고 1, 2, 3. 자, 그 다음에 이제 1 봤더니 어때요? 아,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재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2도 봤더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재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예요. 자, 4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부재 발생하고 1, 2, 3, 4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 이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 발생하지 않고 진행이 되며 2도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부재 발생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자, 대신 5를 이제 봤더니 어때요? 얘 없죠. 따로 그래서 부재 발생했고 뭘 바꿔줘야 될까요? 가장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친구? 지금 여기서 보면은 2 있었고 1 있었고 4도 나왔었네요. 자, 3이 가장 오래된 친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한 부재 횟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일정 시간에 메모리의 일정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참조한다는 성질을 의미하는 용어를 써주세요입니다. 자, 얘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드려보면은 얘는 스래싱을 방지하기 위한 워킹셋 이론에 기반이 되었고요. 가상기억 장치를 이제 관리하고 캐시 메모리 시스템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으며 데닝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 이 개념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얘 뭐예요? 얘 지역성, 국부성, 구역성, 국소성 뭘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죠. 국부성, 지역성, 뭐 구역성, 국소성 아니면은 영어로 작성하셔도 상관없고요. Locality. 자, 그래서 얘는 요거에 대한 개념이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봤더니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재 발생으로 인해 프로세스 수행에 수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커지는 현상. 이게 뭐죠? 우리 지금 국부성이라고 하는 게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친구인 거잖아요. 자, 뭐예요, 얘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죠? 스래싱에 대한 설명인 건 거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정답 스래싱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그림 자체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도 요 부분이랑 여기 웨이크업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제출을 하고 제출은 뭐예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을 한 상태. 자, 접수는 그 제출된 작업이 스풀 공간인 디스크의 할당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접수가 되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건 거죠?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우리 준비 상태가 되어야 되죠. 1번 괄호에는. 자,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뭐예요? 요 상태, 실행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그 실행이 끝나고 프로세스의 할당이 해제가 되면은 종료가 되는 거지만 제대로 이제 실행이 끝나지 못하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입출력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대기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3번 괄호에 있는 친구는 대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괄호에는 준비, 그 다음에는 실행, 마지막 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가지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 또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프로세스의 일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불리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얘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일 스레드라고 부르고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중 스레드라고도 부르며, 자, 우리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스레드라고 부른다라는 건 거죠.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가지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 예, 스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스레싱, 스레드 요 두 개의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아가지고 이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기 작업 우선. 이거 우리 직접 계산해 봤었어요. 이거 평균 반환 시간, 평균 실행 시간, 평균 대기 시간 3개 다 구해 봤었었는데, 자,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평균 실행 시간부터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우리 평균 실행 시간은 우리 요 실행 시간들 다 더해가지고 얘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프로세스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4 이렇게 하면 평균 실행 시간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우리 평균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우리 자,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P1이 있어요. P1부터 하면 안 되겠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친구부터 우선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장 작은 친구 누구예요? P4죠. 자, 그러면은 P4가 0부터 3까지 이제 실행을 했을 거고, P 그 다음 3이 작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요 7까지 사용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3, 여기가 4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친구가 P1. 우리 SJF가 뭐예요? 단기 작업을 우선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짧은 친구부터 이제 우선 세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7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4까지 7시간 동안 이제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P2는 14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더하면은 22인가요? 그쵸? 8 하면은 62.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우선 평균 반환 시간은 뭘 더하는 거였어요? 완료됐을까지의 시간들을 다 더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더해보면은 얘는 3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22 해가지고 얘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평균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기했던 시간들을 나누면 되니까 얘는 0,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7, 그 다음에는 14. 얘를 또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계산기를 통해서 자, 46을 4로 나누면은 얘는 이제 11.5가 되고요. 자, 24를 4로 나누면은 얘는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실행시간, 평균 반환시간, 평균 대기시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11.5, 그 다음에는 6.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RN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계산식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HRN은 뭐와 뭐를 이용을 하죠? 대기시간하고 서비스, 즉 실행시간을 이제 이용을 하는 기법인 거잖아요. 자, 이거 왜 나왔어요? 자, 우선 얘 보면은 우선순위 구하는 계산식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대기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서비스 시간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행 시간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서비스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식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에 이제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을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실행시간이 긴 프로세스에 불리한 우리 단기작업 우선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기시간과 실행시간을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 계산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나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CPU를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 계산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숫자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건 거죠. 자, 지금 얘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우리 방금 전에 공식 구했는데 얘 지금 HRN에 대한 설명인 건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준비 상태 Q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가장 이제 적은 평균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최적 알고리즘이지만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에게 할당 순위가 밀려가지고 무한 연기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친구. 자, 얘 뭐예요? 짧은 친구부터 실행하는 얘. 우리 아까 전에도 공부했었었는데 얘 S, J, F죠. 단기 작업 우선. 자, 그리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서 준비 상태 Q에 먼저 들어온 이제 준비 상태 Q에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가 먼저 CPU를 할당을 받지만 각 프로세스는 시간 할당량 동안만 실행한 후에 실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프로세스에게 CPU를 넘겨주고 준비 상태 Q에 가장 뒤로 배치가 되는 할당되는 시간이 작을수록 문맥 교환 및 오버헤드가 자주 발생을 하며 요청된 작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친구 뭐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얘는 R에 대한 설명입니다. R이 뭐냐? 얘는 지금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따로 깊게 넘어가지는 않았었는데 얘는 그냥 시간 할당량 고정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실행을 한 후에 만약에 실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다음 친구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 다음에 내가 또 그 시간만큼만 이제 사용을 하고 실행을 했다가 다시 넘겨주는 그런 기법.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얘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Q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래요. 자, 얘 뭐예요? SRT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도 역시 라운드 로빈과 같이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라운드 로빈이고 이게 지금 SRT에 대한 설명이구나. 자, 우리 얘는 공부를 했었죠. 얘 뭡니까? 우리 권한 부여하고자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해줘야 되죠? change mode 해가지고 ch mode 이렇게 우선 시작을 해줘야 되고, 자, 지금 봤더니 얘는 사용자에게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룹에게 읽기,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며 기타 사용자에게는 실행 권한만을 부여를 한대요. 자, 우리 읽기 4, 쓰기 2, 실행 1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사용자, 소유자, 그리고 그룹, 그리고 기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파일 뭐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사용자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그룹한테는 읽기, 실행만 부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1 하면은 5. 자, 그리고 기타 사용자한테는 실행 권한만을 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자, 그리고 우리 어떤 파일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a.text 파일에 대해서 지금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chmod 751 a.text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는 지금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얘는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대요. 자, 사실 이것만 보고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밑에 봤더니 얘는 16진수로 표현이 되고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16진수로 표현이 되는데 몇 비트씩 몇 부분 총 몇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얘에 대한 지금 문제의 정답은 IPv6입니다. 얘에 대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버전이 높아진 친구. 자, 우리 IPv4 같은 경우에는 8비트씩 4부분으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IPv6 같은 경우에는 몇 비트씩 몇 부분 총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6비트씩 8부분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몇 비트씩 구성되어 있는 그 숫자들도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왔죠. 자, IPv6는 몇 비트를 가지고 있어요? 총 128비트의 주소를 갖고 있고요. 자, 우리 IPv4는 32비트의 주소를 가지면 몇 비트씩 몇 부분? 8비트씩 4부분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건 거죠, 그만큼. 자, 그 다음에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IPv6의 주소 체계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 뭐예요? 자, 우리 1대1 통신에 사용이 되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일 수신자 간의 1대1 통신에 사용이 되는 친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했었는데 얘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얘네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 정답을 따로 안 해놨었어가지고, 자, 우리 얘는 1대1 통신에 사용이 되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일 수신자 간의 1대1 통신에 사용이 되는 친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했었는데 얘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얘네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문제 정답을 따로 안 해놨었어가지고
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 IPv4 이거 나가면서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 더 내줄 수는 없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문제를 항상 3개 아니면은 4개 이렇게 쪼개지는 것만 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IP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자, 200.1.0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24 네트워크를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을 해서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이제 IP 서브넷 제로를 지금 마이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때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열 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를 쓰시오 라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우리 지금 200.1.1.0을 지금 서브넷 마스크 24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얘는 지금 뭘 표현을 한 겁니까? 앞에 1로 시작하는 게 24개가 있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요거라는 건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우리 요 0이라는 건 뭐죠? 2의 8제곱이 되겠죠? 자, 2의 8제곱 그러면은 256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56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25다 이러면은 서브넷 마스크가 슬래시 25예요. 그러면은 128개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죠. 우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가 256개를 지금 몇 개로 쪼개겠다라는 건 거예요? 10개로 쪼개겠대요. 근데 우리 나누기 해보면은 지금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딱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근데 256을 10으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나요? 나머지가 0이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256을 10으로 나눴더니 25.6? 안 되겠네. 그러면은 256을 11로 나눠볼까? 얘도 딱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256을 12로? 얘도 안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얘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러고서는 16을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16으로 딱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16개로 쪼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6개 중에서 지금 10번째 네트워크 가지고 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앞에 3개는 지금 동일한 거잖아요. 그쵸? 해놓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16이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끝에만 이렇게. 앞에는 동일합니다. 얘도 이렇게. 자, 그리고 16부터 31이 될 거고 32부터 16 더하면은 48인데 하나 빼면 47. 48부터 48에 16을 더하면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64니까 63 64에서부터 16 더하면은 80 하면 79. 그리고 80부터 이제 16 더하면은 96이니까 95.
96부터 자,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96에 16을 더하면은 112. 자, 111부터 112에 130 아니죠. 128이 되나요? 그쵸? 112에 더하기 16 하면은 128. 그러면은 127. 그리고 128부터 이제 16을 더하게 되면 144니까 143 그리고 144에서 이제 16을 더하게 되면은 160이니까 159 요런 식으로 될 거고 160부터 176 5 요런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를 작성을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얘가 1, 2, 3, 4, 5, 6, 7, 8, 9, 10 얘가 10번째네요. 자, 우리 네트워크 IP 주소는 뭐예요? 앞에 있는 시작하는 숫자인 거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가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IP 주소였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뺀 그 숫자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되게 되는 건 거잖아요.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 자, 그래서 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답은 뭐가 된다? 200.1.1.15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4개로만 계속 쪼개다 보니까 더 크게 쪼개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문제 같이 풀어본 거였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층은 총 몇 개예요? 7개가 있죠. 물대내, 전세표, 자, 그 중에서 비트 스트림을 전송을 하며 이제 전송에 필요한 두 장치 간의 실제 접속과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에 대한 규칙을 정의한 친구. 얘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실제 접속, 기계적, 기능적, 그리고 비트 스트림 요거 나오면 사실상 최하위인 물리계층이라고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명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심리학자 톰 머릴은 컴퓨터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며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일련의 방법을 기술적 은어를 뜻하는 뭐뭐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였다입니다. 이게 20년도에 아마 처음 나왔던 문제였었을 거예요. 자, 얘 지금 이렇게 좀 어렵게 작성을 해놔서 그렇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놓으면은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 규약. 얘 뭐에 대한 설명이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자, 18번은 프로토콜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 규약이다.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하는 것. 얘는 뭐예요? 구문이죠. 자, 그리고 두 기기 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한
협조 사항과 오류 관리를 위한 제어 정보들을 규정하는 것. 걔는 의미였었고요. 자, 두 기기 간의 통신 속도, 메시지 순서 제어 등을 규정하는 것. 걔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토콜의 요소 3가지 하면은 구문, 의미, 시간 이렇게 3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란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자, 얘는 월드와이드 웹에서 HTML 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 그리고 get과 po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자, 얘 어떤 프로토콜이죠? 우리 여기 웹사이트 접속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얘 줄여가지고 그쵸, HTTP라고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전송 전에 연결을 설정하지 않은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서 전송 속도가 빠른 TCP/IP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을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전송 계층에서 유명한 꼭 알아둬야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제가 2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뭐였었어요? TCP랑 UD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TCP는 뭐였죠? 신뢰성 있는 연결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 패킷의 분실,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투명성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메신저라든지 실제로 많이 파일 시스템 요런 데 이제 사용이 되고, 우리 얘는 지금 비연결형을 서비스 제공을 하지만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에 이용이 되는 친구 뭐예요? UDP에 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관련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얘는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과 조합을 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처리와 이제 그 전송 경로, 변경 등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친구. 자, 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제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한 처리와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메시지를 취급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터넷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I, 그리고 오류 처리 제어 메시지를 관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어 컨트롤에서 따가지고 와서 C, 그리고 메시지 M, 그리고 마지막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우리 얘 ICMP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 항상 보기를 보고서는 그 보기 안에서 내가 좀 딸 수 있는 약어들, 이렇게 영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CP/IP에서 사용이 되는 논리주소, 즉 IP를 물리주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친구. 자, 우리 이 2개 굉장히 세트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논리주소를 물리주소로 바꾸거나 물리주소를 논리주소로 바꾸거나, 이거 심지어 시험 문제에 출제된 이력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친구, 얘 뭐예요? 얘 ARP죠. 자, 그리고 자, 그럼 반대로 물리주소를 논리주소, 즉 맥주소를 IP주소로 변경시켜주는 얘는 뭐예요? 요거 앞에다가 리버스를 붙여가지고 R
ARP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세트로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고, 순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논리 얘가 ARP, 그리고 물리 얘는 뒤집었던 거 RARP. 요렇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네트워크 관련된 신기술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얘는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 URI로 식별을 하고서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이래요. 자, 그리고 얘한테는 지금 사실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어딨냐면은 우선 여기 URI로 식별을 하고,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는지 어디에 이제 존재를 하는지 이제 알려줄 수 있으며, 이제 얘는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한다라는 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 공개된 연계 데이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이제 각 URI에 링크 정보를 부여를 해가지고 상호 연결된 웹을 지향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리고 키워드로 본다면은 링크드 데이터하고 오픈 데이터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자, 우리 얘 뭐에 대한 설명이냐? 개방형 링크드 데이터를 이제 작성을 한 거라서 LOD입니다. 개방형 링크드 데이터.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죠. 한국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꼭 영어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영문으로 작성해라 라는 게 없으면 사실 한국어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걸 한번 보기는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틀리면 아쉽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개인이 가입한 모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물론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사이트마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던 것을 이제 가져다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친구,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얘는 기업에서는 회원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서 마케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로그인을 하면은 다 패스가 된다라는 건 거예요. 한 번. 우리 싱글 사인 온 해서 SSO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리고 2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재난 현장이나 군사 현장 같은 이제 별도의 고정된 유선망을 구축할 수 없었던, 아니면은 단기간 사용되는 곳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얘는 무엇을 뜻할까요? 얘는 지금 애드혹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재난, 군사, 뭐 아니면은 유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곳, 단기간 사용하는 곳.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라고 하는 의미의 영문 약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도 실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알려줬었어도 사실 틀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네트워크 주소 변환, 그리고 한 개의 정식 IP 주소에 대량의 가상사설 IP 주소를 할당하고 연결하는 방식. 우선 얘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트워크 주소 변환. 자, 그래서 NAT에 대한 설명인 건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시오입니다. 우리 경로 제어 프로토콜 총 몇 개 공부했어요?
3개 공부했었죠. 자, IGP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래서 내부 간의 이제 길을 찾는 거. 자, 그리고 EGP라고 해서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자, 회사와 회사 간, 좀 거리가 있는 건물들 간의 이제 경로를 추출을 하는 거. 그리고 BGP라고 하는 친구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었었는데, 자, 우선 얘 봤더니 얘는 립의 단점을 해결해서 새로운 기능을 지원을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래요. 자, 그리고 얘는 인터넷망에서 이용자가 최단 경로를 이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라우팅 정보에 노드 간의 거리 정보, 링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한다 라고 했으며, 자, 우리 요 립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15홉까지 가능했지만 15홉을 넘는 친구들은 이제 대규모로 이제 판단이 돼서 다 지금 이 정답에 해당하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고리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립은 뭐였어요? 벨만 포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었고, 얘는 지금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며, 라우팅 정보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변화된 정보만 네트워크 내의 모든 라우터에 알리겠다. 자, 얘 뭐예요? 내부 라우팅에 있는 것 중에서 OSPF에 대한 지금 설명인 건 거죠. 그래서 립의 단점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 제어 프로토콜은 크게 자율 시스템 내부의 호스팅에 사용이 되는 우리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뭐예요? 그쵸. IGP와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에 사용이 되는 우리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인 그쵸 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내부에 대한 거, 내부에 관한 거, 그리고 그 시스템과 시스템 그 간의 외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동종 시스템의 효율적인 요 립과 대규모,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었죠.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뭐예요? OSPF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얘는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최단 경로로 라우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얘는 뭐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얘는 이제 EGP 게이트웨이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처음 연결될 때는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하고 이후에는 변화된 정보만을 교환하는 이 친구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BGP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신기술입니다. 자, 얘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금융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래요. P2P 네트워크 나오고 온라인 금융거래 정보 관련된 거, 얘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기술이래요. 자, 그리고 구글 지도에 부동산 매물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결합한 구글의 하우징 맵스가 대표적인 예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해보면은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고요. 다수의 정보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제공하는 거, 두 개로 합치는 거, 얘 지금 메시업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신기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보호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국어로는 공부를 했는데 영어로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대책으로서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영문으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우리 정보 뭐예요? 그쵸, information I, 그리고 보호 security 해서 S, 그리고 관리 우리 management 해서 M, 그리고 체계에서 시스템에서 우리 ISMS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우리 정보 인포메이션, 보호, 시큐리티, 관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체계,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개, 다음 설명에 레이드에 해당하는 다음 레벨을 답란에 괄호 안에 숫자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로 배열을 구성을 하고 파일을 구성하는 데이터 블록들을 서로 다른 디스크로 분산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경우에 저장된 블록들을 여러 디스크에서 동시에 읽고 쓸 수 있으므로 디스크의 속도가 매우 향상이 되는데 이 기술을 우리가 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레이드 방식 중에서 페리티가 없는 스트라이핑된 2개 이상의 디스크를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이 방식은 디스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출력 속도 및 저장 용량이 배로 증가하지만 하나의 디스크만 손상되어도 전체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친구. 자, 우리가 레이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묶어가지고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이 레이드를 사용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당연히 속도를 향상시키겠다. 성능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비유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책을 여러 권으로 나눠가지고 빠르게 읽고 복사본도 만들어두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산해가지고 동시에 읽으면은 빨라지니까. 그리고 또 복사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이제 고장이 나서 책이 찢어지거나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복구가 가능하죠. 복사본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레이드 종류를 몇 개만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얘에 대한 정답은 현재 레벨 0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레이드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볼게요. 자, 우선 레이드 0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단어들이 꼭 나오게 될 겁니다. 스트라이핑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스트라이핑은 뭐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 자, 그럼 얘의 장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속도가 빠르고,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안전성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디스크의 개수만큼 읽기, 쓰기 성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디스크의 수는 2개보다 많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드 1은요. 자, 얘는 스트라이핑이 아니라 미러링을 적용한 방식입니다. 자,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데이터를 복사 저장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같은 데이터를 복사하고 저장해 놨으니까 고장 났을 때 강하겠죠. 그래서 디스크에 손상이 났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특징.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쓰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
왜냐면 저장 공간이 반으로 감소하니까요. 똑같은 걸 똑같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레이드 5는요. 자, 우리 얘도 레이드 0처럼 스트라이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는 할 텐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스트라이핑을 적용한 디스크의 오류 검출을 이제 위한 페리티를 이제 저장을 해요. 자, 그래서 오류 복구 정보를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스트라이핑으로 인해서 읽기 성능이 향상이 되지만 쓰기 성능은 페리티 연산 때문에 이제 좀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얘는 그래서 레이드 0과 1의 그 장단점을 이제 장점들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복구하는 것도 적절하긴 한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얘네들보다 좀 복잡스러워요. 자, 그래서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디스크 수가 최대 3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레이드 6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레이드 5에다가 여기 저 성능에다가 플러스 이중 페리티라는 게 이제 키워드로 같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중 페리티를 추가를 해가지고 안정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이런 게 사용이 되느냐, 우리 금융업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데이터 손상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끝장나죠. 자, 그럴 때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산업 종목들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 복잡하고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키워드는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 그리고 레이드 1은 미러링, 그리고 레이드 5는 스트라이핑의 페리티라고 하는 키워드, 레이드 6은 레이드에다가 레이드 5점. 레이드 5 더하기 이제 이중 페리티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이 레벨들을 이제 맞춰서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칩 설계 회사인 ARM에서 이제 개발을 한 기술로서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반 구역과 보안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처리하는 보안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트러스트 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서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3번 문제는 0, 34번 문제의 정답은 트러스트 존 기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얘는 분산 컴퓨팅에 대한 다음 설명을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고요. 얘는 일반 PC급으로 이제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을 하고서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구글이랑 야후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더그 커팅과 마이크 캐퍼렐라가 개발을 했다라는 거. 자, 우리 얘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하둡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외워두시면 되고, 우리 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거는 우리 저번에 수제비 문제 풀면서 한번 공부했었죠. 얘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 데이터 내에 데이터에 내재된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얘는 지금 이제 회복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회복은 뭐였었어요? 트랜지션을 수행했을 때 도중에 장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손상이 되면은 그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전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그 회복 기법 총 4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연기갱신 기법,
즉각갱신기법, 그림자 페이지 대체기법, 검사점기법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얘는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트랜잭션이 부분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실제 DB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기법이래요. 자, 그래서 장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회복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하여 갱신된 내용들을 로그에 보관을 시키며 어디에서 회복 작업을 수행을 할 경우에 리두와 언두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얘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쵸. 즉각 갱신 기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리두하고 언두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키워드로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거를 봤더니 그 다음 문제는 뭐래요? 실질적인 갱신을 연기하는 방법으로서 리두만 가능하대요. 자, 얘는 뭐다? 연기 갱신 기법이었죠. 자, 그래서 즉각 갱신 기법은 리두, 언두 모두 사용 가능. 연기 갱신 기법은 리두만 사용 가능.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병행 제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병행 제어는 뭐였어요?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병행 수행하려고 할 때 그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고 트랜잭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시에 출금을 하거나 동시에 입금을 할 때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두 자리를 같이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병행 제어 기법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자, 얘는 뭐예요? 그 병행 제어 기법 중 하나로서 접근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추가적인 접근을 제한을 함으로써 이제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법. 자, 잠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잠금이 허락돼야지만 얘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얘 로킹에 대한 설명인 건 거죠. 자, 우리 이 로킹 보면서 또 뭐 또 공부했어요? 로킹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로킹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 병행 제어에서 한 번에 로킹할 수 있는 그 객체의 크기를 의미를 했는데, 그것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얘네들이 될 수 있었고,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단위가 크면 로크수가 작아서 관리하기는 쉽지만 병행성 수준이 낮아지고, 단위가 작아지면은 로크수가 많아가지고 관리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교착 상태 우리 조건 4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태였었죠? 어떤 조건들이었었죠? 그쵸. 상호 배제, 그리고 그쵸, 점유와 대기, 그리고 선점할 수 없어야 된다,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야 한다라는 거, 비선점, 그리고 공유 자원들, 할당된 자원들 점유를 하면서 앞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원을 요구를 해야 한다. 그거 환영대기였었죠. 자, 그래서 요 4가지가 교착 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4가지였었고요. 자, 그 중에서 은행과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우리 요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도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예방기법, 회피기법, 발견기법, 회복기법 이렇게 있었고, 자, 우리 그 중에서 은행과 알고리즘은 어떤 기법에 해당이 됐었죠? 힌트를 좀 더 드리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면은 적절하게 피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예, 그쵸. 회피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교착 상태의 해결 방법 중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어를 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이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4개 다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그쵸. 예방기법이었죠. 이 외에 발견기법은 뭐였다? 시스템의 교착 상태가 발생을 했는지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그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자원을 발견하는 거. 회복기법은
그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라든지 그 교착 상태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들을 선점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나 자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회복기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1장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